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이제 큰 원동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 주가가 오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거. 뭐 어떤 게 이제 발생을 해야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떠한 종목이든 주가가 오르려면은 호재,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호재와 뉴스. 호재와 뉴스 없이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화면하고 제 목소리. 네.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없네요. 자,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호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한가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며, 이 상한가 이후에 조정이 오더라도 새로 2차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2차 상승의 유무. 가능성.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이처셀. 어떤 관련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뉴스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줄기세포.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메디포스트가, 또 1000명을 돌파를 했죠. 네, 아주 그냥 뭐 좋은 뉴스들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뉴스가 막 터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진 못했죠. 그 대신에 그 관련주들이 조금 호재를 받았는데 이 네이처셀이 또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관계사가 줄기세포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기세포로 엮였고 최근에 식품 가격 인상 뉴스 많이 보셨죠? 뭐 담배 가격 인상 뭐 우유도 인상, 뭐 음료수 가격도 인상, 과자 가격도 인상, 뭐 대부분의 그 식료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특히나 건강식품에 대한 그 가격 인상은 더 크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식품 관련주인 네이처셀은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식품 관련주, 건강식품, 헬스케어,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진 거죠. 특히나 네이처셀은 또 시력, 안과 관련주이기도 한데 안과 관련주, 최근에 이제 뭐 황사라든가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결막염을 발생, 이런 것들이 이 네이처셀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호재,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복합 호재 4개 정도가 터지면서 네이처셀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 최고의 고점을 만들었을 때 항상 이 단타 매매든 어떤 매매법이든 다 비슷해요. 이게 어떤 걸로 이제 매매법이 만들어지냐면 차트의 반복성이라는 거거든요. 차트의 반복성. 차트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더라. 과거의 차트의 반복성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와 똑같은 확률로 뭐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더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 고가주 주가 방어도 과거에 반복된 패턴을 응용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포들,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이 반토막 나봐.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차트를 이렇게 분석하고 반복해서 한 결과, 뭐, 5일선에 닿는 뭐 성공률, 뭐, 11선에 닿아서 올라가는 성공률, 21선 닿아서 올라가는 성공률, 이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반복성이. 고가주 주가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 이 매매법은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이라는 건데, 고가 대비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형성해왔을 때 호재가 살아있을 경우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똑같은 반복된 패턴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가를 누군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사람은 주포입니다. 주포.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트를 봤을 때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가 빠지면 프로그램 매수세인지도 모르겠고 특별한 의의도 없이 강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아,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거 없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만 빠지면 막 반등이 나온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백 종목들을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고 뭐 다른 종목들도 보고 해가지고 한 몇백 종류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반등이 잘 나오더라 이거죠. 문제는 주가가 빠질 때 구조의 변경이 없어야 돼요. 최대 주주가 잡혀갔다. 뭐 깜빵 간다더라. 뭐 어떤 누구가 뭐 실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유상 증자를 한다거나 신주 인수권 아니면 다른 자회사에다가 채무 보증 이렇게 자본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한가로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한가면은 무조건 그 안에는 대규모 악재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악재가 없이 주가가 33%까지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라는 거는 자료실에서 고가주 주가방어 계산기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 보셔도 돼요. 자, 네이처셀입니다. 호재가 있었죠. 최고점이 얼마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에서 나오는 최고점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돼요. 최고점 2160원.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제일 높은데 찾겠다.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꼬마야 여기서 제일 높은데 찾아봐. 네, 여기요. 엄청나게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쉽게. 자, 그럼 최고점이죠. 자, 최고점 2165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곱해보는 거예요. 2165원 곱하기 마이너스 33%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165원 곱하기 0.67. 자, 2165원 곱하기 0.67을 하면은 마이너스 33%의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을 계산했을 때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가 빠진 가격은 1,450원이 되는 거죠. 1,450원. 자, 이렇게 1,450원이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대가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이 라인대로 떨어지기 전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가 되기 전에 물량이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량이. 깜짝 놀랄 만큼 밑에서 물량이 훅 들어와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33% 대비 1% 위에서 하는 겁니다. 33% 대비 1%. 자, 네이처셀이 33% 대비 1%면은 얼마예요? 33%가 1,450원이니까 1%만 더하면 되겠죠. 1,465원. 자, 1,450원에 1%, 1,465원이다. 1원짜리 호가의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네, 빼버려. 1,450원인데 1%면 1,464점 몇 나오잖아요. 그냥 1,465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이처셀이 최고가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한가 1% 종가법을 하셔도 되고 뭐 저가 주가방어 매매기법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야 33% 떨어졌다. 준비하자. 그랬을 때 1,460원 고가주 주가방어 가격에 줄을 긋고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1,460원에 그냥 사버리는 거야.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1,450원 대비 1% 위. 반등 나오는 거. 자, 무화연기님 보이십니까? 네이처셀. 자, 보이시면은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등 나오는 게 보이시면은 1번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고점 대비 곱하기 0.67. 대신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반드시 상한가가 동반되어 있을 것. 상한가 없이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대체로 힘의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없이 고점을 만든 종목은 반드시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자, 네이처셀 호재도 충분하고 고점도 만들었고 마이너스 33%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죠.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신용평가. 자, 서울신용평가를 한번 볼게요. 차트상에서 제일 비싼 가격 얼마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최고점만 보시면 돼요. 최고점만.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얼마요? 934원이죠. 서울신용평가가 이렇게 점상 3번씩 막 날아갈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서울신용평가는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개인정보가 다 털렸죠. 개인정보가 싹 다 털리면서 주민등록 안 되겠다. 아이핀으로 가자. 서울신용평가는 아이핀이죠. 그리고 실적 기대줍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이핀에다가 여러 가지 호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재는 앞으로 유용하다. 왜?
지금 이제서야 아이핀으로 갈까 말까 정부에서 생각 중이잖아요. 아이핀을 한 게 아니죠. 지금 아이핀이 실행되었습니다. 그거는 호재가 소멸돼서 악재가 되는 거고요. 아이핀을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래의 호재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호재의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이제서야 얘기 나온 거니까 나올 때까지는 호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신용평가는 호재도 충분하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때 최고점이 올라갑니다. 934원.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법 계산기 하셔도 되고요. 예, 계산기로 또 두들겨 보셔도 됩니다. 최고점이 934원. 934원에서 곱하기 0.67을 해보세요. 934원 곱하기 0.67 했을 때 가격은 625원. 625원에다 1%를 더하니까 6원만 더하면 되겠죠. 631원. 줄을 꺼보겠습니다. 631원에 631 엔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여기? 631원에서 정확하게 바닥 찍고 800원까지 무려 한 20% 올랐죠. 20%. 네, 지금 기법 강의 잠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 또 제공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찍고 바로 나오죠. 예, 이게 고가주 주가 방어요. 이평선 매매도 있죠. 5일선, 뭐 11선, 21선 기준선 매매,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똑같이 고가주 주가 방어도 예, 차트의 반복성 이런 거를 갖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신용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맞아요. 다른 종목들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예전에 쫙 돌아가 보면은 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에서는 어김없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김없이. 자, 이 구간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최고 고가가 얼마예요? 삼성전자의 최고 고가가 101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101만 4천 원. 자, 101만 4천 원 곱하기 0.67. 67만 9,380원 더하기 6만 7천 원. 74만 6천 원이죠. 자, 고가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계산해 볼까요? 74만 6,380원. 엔터. 아, 계산이 잘못됐죠? 예, 회원님들,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 가격이 아니죠? 예,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자, 계산이 좀 잘못되었네요. 101만 4천원 곱하기 0.67. 67,900원이니까 68,500원이죠? 68,500원 줄 거 보겠습니다. 68,000, 죄송합니다. 68만 5천원. 요 정도? 어때요? 고가부터 저가 찍었죠? 맞습니까? 자, 고가에서 저가까지 삼성전자 찍고 자, 보이십니까? 예. 삼성전자건 뭐 두산인프라코건 덩치 큰 종목이건 관계없어요. 예. 삼성전자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다른 종목이 안 맞으면 또 그건 또 웃긴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맞는 매매 기법인데.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삼보판지? 어제 봤던 거. 예. 삼보판지도 마찬가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고가가 얼마인지만 보면 됩니다. 980원이죠. 980원 곱하기 0.67. 9,810원. 9,810원 곱하기 0.67 더하기 1%. 그렇게 되면 한 6,640원? 예, 6,640원. 자, 어떻습니까? 고가 대비 저가 찍고 날라가죠. 찍고. 자, 이게 이제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가 빠지면은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더라.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물량을 밑에서 강하게 누군가가 받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5일선에 닿으면 반등 나온다? 21선에 닿으면 반등 나온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반복적인 패턴을 공략하는, 예, 매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은, 예, 반발 탄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 가격에서 5% 위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10% 위에서 매도를 합니다. 5% 10% 단위로 분할 매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 가격에서 마이너스 5%가 빠지면은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6%가 빠지면은 손절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뭐야, 형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 빠지고 거기에 1%를 더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빠진다. 그럼 고가주 주가 방어 33 가격에서 5%가 빠지면은 손절 치면 되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확률 또한 상당히 높아요. 간단하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오늘 아까 우리 회원님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예, 예. 예, 편한대롱님이 말씀하신 종목 뭐였죠? 네, 아까 그 종목 뭐였죠? 편한대롱님이 잡으려고 했던 거. 우원개발? 우원개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원개발. 우원개발이 이번에 테마가 붙었죠. 예, 부동산 개발에다가, 예, 그리고 북한 쪽에다가, 예, 호재가 몇 개가 붙었습니다. 참고로 삼보판지 있죠. 삼보판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파주 쪽에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DMG 그 평화공원. 그리고 반기문 쪽하고, 그 유회장하고, 삼보판지 유회장하고, 또, 그,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또 엮이기도 했었고, 그 삼보판지도 굉장히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인데, 자, 이것도 호재가 꽤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죠. 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연출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3,290원 곱하기 0.67 더하기 22원. 매수해야 될 가격은 2,225원. 맞습니까? 자, 올림을 해야 되니까 2,230원이나 2,225원에 매수를 해야겠죠. 그럼 고점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쯤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 줄을 한번 끌어봐야죠. 자, 우원개발 이렇게 차트 보고 여기다가 매수해야 할 가격이 2,226원 엔터. 잠깐만요. 2,265원 엔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2,225원이죠. 226 정확하게.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딱 멈춰버리죠, 주가가. 예, 여기. 2,226원이 고가주 주가 방어 라인대인데, 딱 멈춰버리잖아요, 가격이. 예.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주가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오늘 장 상황도 좋고, 호재가 튼실하고 하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가격대만 되면 일단 주가가 멈추고 본다라는 거. 예. 맞습니까? 그러면 2,225원에 샀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가 어디서 나갔겠어요? 어디? 2,300원에 매도가 나갔어야 되죠. 맞습니까? 2,300원 여기. 매수 가격 여기. 맞아요? 일단은 우원개발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면 매도가 나갔어야 돼요, 지금. 맞죠? 네. 왜냐면은 가격이 2,220원 곱하기 0.05. 2,220원. 예. 1% 정도 모자라긴 하네요. 그렇죠? 조금 더 올라야 되네. 네. 이거는 매매가 그러니까 이미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주가가 매수가를 때리고 그리고 5% 이상 오르잖아요. 그럼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5%, 10%. 주가가 5%, 10%까지 오르다가 평단가 이하로 떨어진다. 평단가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가주 주가 방어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1%에서. 그런데 매수되고 5% 이상 반등이 안 나고 내려갈 때는 손절을 대비를 하시고요. 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원개발은 일단은 일부가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거죠. 일부 매도 또는 아니면 아직까지 보유 중. 만약에 매도가 나갔으면 나머지 물량은 더 추가 매도를 하시면 될 거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까지 올라왔어. 거의 5%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매수가 2,225원을 위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단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이게 고가주 주가 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가주 주가 방어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호재가 아직까지 유효한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예, 매매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 간 종목들은 찾기 쉽잖아요.
네, 여기까지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 매매 기법 강의였습니다.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쵸?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식품 관련주인 네이처셀은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식품 관련주, 건강식품, 헬스케어,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진 거죠. 특히나 네이처셀은 또 시력, 안과 관련주이기도 한데, 안과 관련주, 최근에 이제 뭐 황사라든가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결막염을 발생, 예, 이런 것들이 이 네이처셀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호재, 예,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예, 복합 호재 4개 정도가 터지면서 네이처셀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 최고의 고점을 만들었을 때, 항상 이 단타 매매든 어떤 매매법이든 다 비슷해요. 이게 어떤 걸로 이제 매매법이 만들어지냐면 차트의 반복성이라는 거거든요. 차트의 반복성. 차트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더라. 과거의 차트의 반복성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와 똑같은 확률로 뭐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더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 고가주 주가 방어도 과거에 반복된 패턴을 응용을 하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이제 큰 원동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큰 원동력,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 주가가 오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거. 뭐 어떤 게 이제 발생을 해야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떠한 종목이든 주가가 오르려면은 호재,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호재와 뉴스. 호재와 뉴스 없이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십니까?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화면하고 제 목소리. 네,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없네요. 자,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호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한가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며, 이 상한가 이후에 조정이 오더라도 새로 2차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2차 상승의 유무, 가능성.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이처셀 어떤 관련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뉴스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줄기세포.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메디포스트가 또 1000명을 돌파를 했죠. 네, 아주 그냥 뭐 좋은 뉴스들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뉴스가 막 터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진 못했죠. 그 대신에 그 관련주들이 조금 호재를 받았는데 이 네이처셀이 또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관계사가 줄기세포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기세포로 엮였고 최근에 식품 가격 인상 뉴스 많이 보셨죠? 뭐 담배 가격 인상, 뭐 우유도 인상, 뭐 음료수 가격도 인상, 과자 가격도 인상, 뭐 대부분의 그 식료품 가격이 다 올랐어요. 특히나 건강식품에 대한 그 가격 인상은 더 크죠. 특별한 의의도 없이 강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아,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만 빠지면은 막 반등이 나온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백 종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고 뭐 다른 종목들도 보고 해가지고 한 몇백 종류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반등이 잘 나오더라 이거죠. 문제는 주가가 빠질 때 구조의 변경이 없어야 돼요. 최대 주주가 잡혀갔다. 뭐 깜빵 간다더라. 뭐 어떤 누구가 뭐 실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유상 증자를 한다거나 신주 인수권 아니면 다른 자회사에다가 채무 보증 이렇게 자본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한가로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한가면은 무조건 그 안에는 대규모 악재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악재가 없이 주가가 33%까지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가 대비 마이너스 33%라는 거는 자료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반토막이 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래퍼들,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이 반토막 나봐.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차트를 이렇게 분석하고 반복해서 보고 한 결과, 뭐, 5일선에 닿는 뭐 성공률, 뭐, 11선에 닿아서 올라가는 성공률, 21선 닿아서 올라가는 성공률, 이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반복성이. 고가주 주가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 예, 이 매매법은 고가주 주가 방어 마이너스 33이라는 건데, 고가 대비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형성해왔을 때 호재가 살아있을 경우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똑같은 반복된 패턴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주가를 누군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사람은 주포입니다, 주포.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절대로 자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트를 봤을 때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3%가 빠지면은 프로그램 매수세인지도 모르겠고